6월 뉴스 시작합니다. 헐리우드 작가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헐리우드 연기자조합이 파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파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6월 30일까지 스트리밍 업체들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스트리밍 업체나 제작사들은 수익이 올라갔지만 작가나 배우 혹은 스태프들의 최저임금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VFX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었지만 헐리우드에 입찰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VFX의 견적이 내려가며 이제는 적자를 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전성기에 업계 종사자들은 가난한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헐리우드의 모든 프로젝트는 홀드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파업은 매우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이 해결되고 다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가 파업 관련 최신 소식은 헐리우드 리포트에 따로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꾸준히 기사가 올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개봉한 DC의 새 영화 더 플래시의 감독 앤디 무시에티가 새로운 배트맨과 로빈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앤디 무시에티 감독은 공포영화 이스로 유명세를 얻었고 더 플래시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DC 내에서 앤디 무시에티 감독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과 별개로 더 플래시의 흥행 성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DC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팬서비스 영화였지만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배트맨과 로빈 영화는 원작을 기반으로 하며 배트맨의 숨겨진 아들인 데미안 웨인이 성장의 로빈이 되는 이야기로 아직 구체적인 대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가 파업이 끝난 뒤에나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의 캐스팅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캡슐 커피 그분이 계속 나올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밤비의 실사 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인간에게 어머니를 잃은 아기 사슴 밤비의 성장기를 그릴 예정이며 과거 라이언 킹처럼 인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며 라이언 킹처럼 완전한 실사 CGI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름답고 동화 같은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실사 어린이 영화로 구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인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실사 영화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과거 라이언킹 실사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사자가 진짜 같아서 불편하다, 애니메이션처럼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인어공주도 마찬가지죠. 원작 애니메이션의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목표는 원작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실사 영화, 즉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마블 어벤져스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작의 실사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작품에 접근한다면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즈니는 이미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작품을 단순히 3D로 바꿔서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할 생각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또 그것이 아직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마일즈 모랄레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애니메이션이 멀티버스 설정이라 아마도 기존의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극장에 난리가 나겠네요.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스파이더우먼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헤일리 스테인펠드 주연의 솔로 영화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실사 영화인지 애니메이션인지는 아직 정보가 없네요. 헤일리 스테인펠드는 2대 호크아이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멀티버스니까 상관없다일까요? 스파이더 우먼이 먼저 개봉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뉴럴 엔진로 AI로 제작한 3D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에서 발표된 기능은 2D 비디오 클립을 3D 구조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로 촬영된 2D 영상을 3D 모델로 변환시켜주는데 사람은 물론이고 건물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기존에도 매치무브 쪽에 있어 왔지만 이번엔 AI로 보다 손쉽게 변환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겠네요. 보다 쉽게 현장 모델을 얻을 수 있고 매치무브도 손쉬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WPP라는 회사와 함께 AI를 이용해 광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엔진은 어도비와 게티 이미지 그 외에 다른 3D 유료 자산을 연결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광고에 부합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디자이너가 필요한 구조로 보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이미지를 추가로 제공해줘야 하는 것 같네요. 기존 작업에 비해 AI를 활용하는 만큼 더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양날의 검인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개인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의 영화 인어공주가 글로벌 박스 오피스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억 2,500만 달러 정도에서 상영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흥행의 실패도 성공도 아닌 그 어딘가에 위치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품의 흥행 성적을 보면 아주 확연한 구분선이 보입니다. 다인종 국가에서는 흥행에 성공했고 단일 인종 국가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 인어공주를 통해 중국과 한국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보도를 했고 한국인들이 반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흥행 참패했는데 왜 일본은 뺀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증거가 명확하면 부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아직 다인종 국가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 서로 잘 타협해가며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뉴스를 못 올리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서 뉴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플래시 영화를 봤는데 저는 팬으로서 너무 좋았지만 흥행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하네요. 2억 달러가 넘는 영화 제작비가 쓰였는데 왜 CG가 엉망이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인데 영화 자체의 제작비는 많았지만 CG 제작비는 적었을 겁니다. 요즘 경쟁 입찰 방식으로 VFX 담당 업체를 결정하다 보니까 충분한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받았는데 제작비는 부족하니 그냥 컷 수량만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CG 컷이 말도 안 되게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 황무지에서 전투하는 시퀀스는 전형적으로 제작비가 부족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배경 제작 비용과 렌더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VFX를 담당했던 업체가 요즘 헐리우드에서 선호하는 업체들이라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제작비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이니 언젠가 따로 기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달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